오늘 하루 은 차트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오후엔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잠깐 숨 고르나 싶더니 다시 밀려버리는 그 흐름. 단순한 하락보다 이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가 투자자의 멘탈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죠. 같은 귀금속, 같은 위기 상황인데 금은 꿋꿋하게 오늘 버텼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은이 폭락한 진짜 구조적 이유와 금과 은을 가르는 시장의 냉혹한 작동 원리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다.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은이든 사두면 되겠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리고 채권이 흔들리고 환율이 튀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동시에 휘청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어느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재도 출렁이고 파생시장도 흔들리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옵니다. 이 순간 수십조 원을 굴리는 거대 자본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를 팔아야 현금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나? 어느 자산이 더 오를지,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 오늘 그런 하루를 계산은 버티기 위한 현금, 그게 전부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공포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논리적인 계산이 기계처럼 냉정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의 칼끝이 향하는 곳, 다음 챕터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자본은 도대체 어떤 자산을 팔까요? 손실이 크게 난 자산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손실을 확정짓는 일이라 누구도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심리적으로 이미 마이너스가 찍힌 자산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되겠지라는 희망이 붙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던지지 못합니다. 그럼 뭘 파냐? 지금 당장 시장에 내놓았을 때 즉각적으로 체결이 잘 되는 자산, 즉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팝니다. 팔겠다고 올려놓는 순간 바로 매수자가 붙는 자산, 슬리피지 없이 빠르게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이 바로 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은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풍부하고 파생시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대규모 물량도 빠르게 소화할 수 있거든요. 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은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파생 포지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환경일수록 이 속도는 더 가파르고 더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치가 훼손돼서 팔리는 게 아니라 팔기 쉬워서 팔리는 것. 이 차이를 모르면 은 차트의 급락을 볼 때마다 매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금은 버티고 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금은 외부 위기가 닥쳤을 때 공포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순수한 안전자산에 가깝습니다. 불안하면 금 산다. 이 공식 하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면 은은 다릅니다. 위기 상황에 안전자산이니까 사야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 테니 팔아야 하고 유동성이 급한 세력은 지금 당장 던져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서 은 차트는 위아래로 잔인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금과 은이 위기 때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위기 상황에서 설명이 단순합니다. 피난처.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은은 그 한 문장이 안 됩니다.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공장에서 쓰이는 원자재이기도 하거든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정, 은은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커지는 순간 시장은 은을 놓고 두 가지 상충하는 계산을 동시에 돌립니다. 한쪽에서는 위기니까 귀금속인 은을 사서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기가 길어지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접으면서 산업용 은 수요가 크게 흔들릴 거라는 보수적인 계산도 동시에 돌아갑니다.
사야 하는 이유와 팔아야 하는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산. 그게 위기 상황에서의 은입니다. 이 이중 계산이 충돌하면 가격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은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구조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냉정한 결과입니다. 금보다 은이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이 이중 계산 구조가 매번 반복되는 필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은 차트를 그렇게 잔인하게 밀어버린 진짜 엔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매일 보는 애인 가격, 사실 그 가격은 파생 상품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생 시장은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보다 시스템의 규칙이 먼저 작동하는 곳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파생 계좌에 쌓아둬야 하는 증거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계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거든요. 강제 청산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더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다른 계좌에서 증거금 부족이 발생하고 그 계좌도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청산 루프입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이어집니다. 오늘 리은 차트에 새겨진 그 날카로운 하락 흔적들, 그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던진 흔적이 아닙니다. 청산 루프라는 기계적인 규칙이 시장 참여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 감정이 만든 차트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차트.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금은 왜 이 혼란 속에서도 버티는 걸까요? 금도 파생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강제 청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으로 몰리는 자금의 성격이 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가 터지는 순간 개인 투자자도 대형 기관도 심지어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금 시장에 들어옵니다. 안전자산 확보. 이 하나의 목적으로 방향이 일치된 막대한 자금들이 일제히 금 시장으로 흘러드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시장 아래쪽에 겹겹이 층을 이루며 자리를 잡으면 가격이 조금 내려와도 대기하던 매수세가 즉각적으로 물량을 받아냅니다. 팔려는 힘이 생겨도 사려는 힘이 그 아래서 받쳐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은 시장은 규모 자체가 금보다 훨씬 작습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한 번에 터지면 받아줄 매수세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가격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금이 덜 무너지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급 생태계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벽히 동일한 외부 충격이 들어와도 금과 은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자산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차이입니다. 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막대한 매수세가 즉각적으로 물량을 흡수합니다. 안전자산을 원하는 수요가 단순하고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래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면 M&A 시장에서는 파생 상품의 강제 청산이 먼저 터집니다. 매수세가 형성되기도 전에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그 급락이 공포 심리를 자극해 추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금은 흡수 구조, 음은 청산 구조. 같은 충격을 받아도 시장이 처리하는 방식, 이건 반복되는 패턴이고 패턴에는 반드시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심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시장은 투자자에게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급락이 공포스럽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됩니까?
공포에 지배당하는 투자자는 가격이 급락하면 추가 하락이 두려워 손절하고 반등하면 기회를 놓칠까봐 다급히 추격 매수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투자에서 가장 피해. 반면 구조를 아는 투자자는 급락 앞에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하락이 은의 가치가 훼손된 건가? 아니면 파생시장의 청산 루프가 기계적으로 돌아간 건가? 이 질문 하나가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치 훼손이 아니라 청산 루프의 결과란 걸 알면 공포에 던지는 대신 루프가 멈추는 시점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을 바라보는 질문의 질이 바뀌면 투자자의 행동이 바뀌고 결국 계좌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구조를 아는 것,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악재가 터진 위기 장세에서 시장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전자산 매수가 아닙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시장은 팔기 쉬운 자산을 먼저 겨냥합니다. 유동성이 높고 즉각적으로 체결이 잘 되는 자산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거든요. 은은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자산입니다. 가치가 나빠서 팔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 증가, 증거금 부족, 강제 청산이 꼬리를 물면서 은 가격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할 틈도 없이 기계적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은 버티는 차트를, 그리고 은은 미끄럼틀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수급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은값 폭락은 은이라는 자산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한 논리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다음번 위기 장세에서 은 차트가 급락해도 예전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언제 다시 강해질까요? 막연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시장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조건을 봐야 합니다. 먼저 변동성이 잦아들고 강제 청산 매물이 줄어야 합니다. 청산 루프가 멈춰야 비로소 사람이 개입하는 정상적인 매매로 돌아오거든요. 다음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안정돼야 합니다. 거대 자본들의 현금 압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은을 투매하는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몰렸던 안전자산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은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금과 은의 간극이 좁혀지는 흐름이 포착되면 은의 반등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3가지 스위치가 켜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방향을 확신하고 쓰는 레버리지는 지양하세요. 튀고 꺾이는 장세에서 레버리지는 버틸 시간을 치명적으로 빼앗습니다. 단일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시장을 파악하세요. 감정이 솟구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스위치 조건이 충족될 때만 매매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게 위기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은값 급락은 은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장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물량을 처리한 결과이고, 파생시장의 청산 루프가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 하락을 자산 가치의 붕괴로 착각하는 것, 그게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격은 결과입니다. 구조가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는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공포가 아닌 구조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